안녕하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황명희의 드림카페입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이번 주에도 촉촉히 내렸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서 고온 다습했던 기온도 많이 내려가서 공기가 제법 선선해졌네요. 비 오는 날에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이 생겨서 친구를 만났는데요. 찻집에서 오랜만에 정담을 나누면서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는 것도 무척 즐겁더라고요. 하늘은 높고 푸르고 구름은 하얗고 햇살은 따뜻하고 공기는 시원하고 가을은 참 좋은 계절이죠. 선선한 공기가 상쾌한 기분 좋은 아침, 아이유가 부르는 가을 아침 들려드릴게요.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 3, 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 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뜨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쳐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어느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국수 2그릇을 삶아왔습니다. 한 그릇은 계란이 하나 얹어져 있고 다른 그릇에는 계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것을 먹을지 고르라고 했습니다. 계란이 귀했던 시절이라 아들은 당연히 계란이 있는 그릇을 골랐습니다. 국수를 다 먹어갈 쯤에 아버지의 그릇에는 국수 밑에 2개의 계란이 있었습니다. 아차 하면서 후회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란다. 남을 쉽게 이기려고 하면 오히려 네가 지는 법이다. 다음 날 아버지는 국수 2그릇을 식탁에 올려놓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역시 한 그릇에는 계란이 있고 다른 한 그릇에는 계란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어제 속았던 것이 생각나서 이번에는 계란이 없는 그릇을 골랐는데 아무리 국수 밑바닥을 찾아봐도 계란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무 경험에 의존하지 마라. 삶이 너를 속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땐 화내거나 실망하지 말고 교훈으로 생각하거라. 또 그 다음 날 아버지는 국수 2그릇 중 하나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전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번에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희생해 오셨으니 아버지께서 계란이 있는 국수를 드셔야죠. 저는 계란이 없는 국수를 먹겠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계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은 국수 밑에서 2개나 되는 계란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남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너에게 되돌아온다는 걸 잊지 말아라. 계란이 든 국수를 통해서 삶의 교훈을 알려준 아버지의 말씀이 참 지혜롭죠. 아버지의 말씀을 사려 깊게 새겨 듣는 아들의 모습도 참 사랑스럽게 느껴지네요. 장은아가 부르는 고귀한 선물 들어볼까요? 갈매기 나르는 바닷가에도 그대가
읽는 마을. 9월에 꿈꾸는 사랑. 이채. 날개는 지쳐도 하늘을 보면 다시 날고 싶습니다. 생각을 품으면 깨달음을 얻고 마음을 다지면 용기가 생기죠. 단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이라는 길.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끝까지 걷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심어놓은 한 송이 한 송이의 꿈, 어떤 빛깔로 익어가고 있을까요? 가슴은 온통 하늘빛으로 고운데 낮아지는 만큼 깊어지는 9월. 한층 겸허한 모습으로 내 아름다운 삶이여, 훗날 아라리 탐스런 기쁨의 열매로 오십시오. 따뜻한 하루에서 보내온 따뜻한 편지 2448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체를 살펴보는 현명함. 어느 마을의 현명한 선생님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 쌍둥이인 어린 아들들이 너무나도 산만하여 집중하지 못한다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쌍둥이 아이들을 가르칠 테니 자기 집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쌍둥이들을 1년간 가르치던 선생님은 아이들이 많이 침착해졌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쌍둥이를 각각 다른 방으로 부른 선생님은 쌍둥이에게 그 방을 청소하라고 시켰습니다. 그 방은 모두 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방구석에 놓인 물 항아리에 작은 금이 있어 계속 물이 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바닥에 물을 계속 닦아내던 한 아이는 아무리 닦아도 계속 바닥이 축축한 것을 보고 원인을 찾기보다는 결국 짜증을 내며 방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똑같이 계속 방바닥을 닦던 또 다른 아이는 물이 새어나오는 항아리의 물을 다 비운 뒤에 방안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선생님은 청소를 마친 아이는 어머니 곁으로 돌려보내고 그렇지 못한 아이는 더 가르쳤습니다. 차분하게 전체를 살펴보는 능력. 이것을 보통 현명함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진행할 때 전체를 보지 못하면 뭔가가 잘못되어도 무엇이 잘못인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떤 방법도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명언,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면 절반은 해결된 것이다. 찰스 F. 캐터링. 그때 그 영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메멘토입니다. 메멘토는 2001년에 개봉한 미국 영화로 범죄, 스릴러, 미스터리 장르 영화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이 감독하였고 가이 피어,
캐리앤 모, 조 판토리가 출연하였습니다. 관람객 평점 9.06으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인데요.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가 살해당한 후 10분밖에 기억 못하는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남자가 사진, 메모, 문신으로 남긴 기록을 따라 범인을 쫓는 기억 추적 스릴러인데요. 시간 순서에 따라 스토리가 이어졌다면 평범한 스릴러 영화로 남았겠지만 색다른 스토리 전개로 관객의 흥미를 끄는 영화 속 장치들이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재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향하는 흑백 영상,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가는 컬러 영상, 주인공의 상태처럼 조각내어 나열된 전개 방식은 메멘토라는 영화 제목에 최적화된 전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성과 기발함, 번뜩이는 아이디어 연출의 신선함, 모두 관객의 칭찬을 받을 만하지만 과거와 현재를 또는 현재와 과거를 오락가락하는 전개로 퍼즐을 맞추기가 어렵다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는 권하지 않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장점은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마지막까지 예측할 수가 없고 진실이 무엇인지 조각을 맞춰 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결론은 마지막 반전과 함께 예상과는 다르게 끝나게 됩니다. 제74회 아카데미 시상식 각본상, 편집상 후보작이며 비평 사이트 전문가와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직 보험수사관인 레너드는 아내가 강간 살해된 후에 단기 기억상실증에 시달립니다. 사건 이후의 모든 기억이 10분이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레너드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범인을 찾아 복수하겠다는 일념에 불타지만 10분 만에 기억이 사라져버린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정보들을 문신으로 남기고 메모를 해가면서 진실을 뒤쫓습니다. 레너드의 주변에는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맴돌고 진실에 다가갈수록 의혹은 증폭됩니다. 영화는 기억하는 것들이 모두 진실은 아니며 추억은 미화되고 악몽은 부풀려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식과 무의식은 사실을 추려내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며 저장시킵니다. 때로는 타인의 경험을 자신의 것인 양 자리바꿈하기도 하죠. 가공과 조작을 거쳐 완성된 기억은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새로운 팩션이 되기도 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10분의 기억력을 가진 레너드와 10분 이상의 기억을 가진 관객이 공정한 추리게임을 하도록 시간을 해체해서 거꾸로 나열하는 복잡한 구성을 택해서 컬러와 흑백 장면이 번갈아 나오게 했습니다. 컬러는 현재 시점, 흑백은 과거 시점을 다룹니다. 즉 시간 순서대로 읽고 싶다면 흑백을 처음부터 읽은 뒤 끝에서 컬러를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극전개가 과거 기억과 맞물리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장면을 놓치게 되면 내용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의 순서가 거꾸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의 첫 장면은 사건의 결말이며 마지막 장면이 바로 영화의 시작입니다. 이 영화는 25일이라는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촬영되었으며 단기 기억상실증을 가진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 인물이었던 헨리 몰레슨의 이야기에 영화적 허구를 버무려 각색한 영화라고 합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평이 나오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자체 각본 영화 중에서도 난해한 영화로 꼽히고 있으며 2017년부터 미국 의회 도서관에 내셔널
필름 레지스트리에서 영구히 보존하는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화의 영향으로 건망증이 심한 사람을 가리켜 메멘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람은 모두 메멘토의 주인공처럼 기억과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뇌의 기억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인가를 기억했다가 금방 잊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메모장은 필요 없겠죠. 어떤 기억들은 잊혀진 편이 낫다고 하지만 저도 요즘 자주 기억을 못할 때가 많아서 메모지와 볼펜을 늘 갖고 다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방 들었던 이야기도 돌아서자마자 까맣게 잊어버리니 때로는 스스로에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감기, 두통에 국화차가 좋다고 하네요. 비타민 A1과 B1, 콜린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몸의 열을 낮춰주는 효능이 있어서 감기에 걸렸을 때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생강차, 대추차도 좋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사랑차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사랑차는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서 드셔야 하는데요. 사랑차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불평과 화는 뿌리를 잘라내고 잘게 다지고 교만과 자존심은 속을 빼낸 후에 깨끗이 씻어서 말립니다. 짜증은 껍질을 벗기고 송송 썰어서 넓은 마음에 절여둡니다. 실망과 미움은 씨를 잘 빼낸 후 용서를 푼 물에 데칩니다. 모든 재료를 주전자에 담고 인내와 사랑을 첨가하여 쓴맛이 사라질 때까지 충분히 달여줍니다. 기쁨과 감사로 잘 젓고 미소 몇 개를 예쁘게 띄운 후 깨끗한 믿음의 잔에 부어서 따뜻할 때 마시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차입니다. 잘 끓이셨으면 저와 함께 사랑차 한잔 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지내시기 바라면서 황명의 드림카페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림카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